네, 어제는 또 코스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엔터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부담을 줬는데요. 그렇다고 코스피 쪽이 대형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에서 최근의 글로벌 흐름들, 국내 증시 방향성 살펴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대선이 끝나고 중국의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오를 것이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웬걸요? 더 불안감이 있고 어수선합니다. 이 같은 장세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네, 글쎄요. 지금 좀 당혹스럽습니다. 네. 대부분의 리서치 하우스들이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제 그것은 즉, 재정 절벽의 현실화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FOMC가 QE3 양을 늘리든 말든 시장에서 오로지 관심은 지금 재정절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일 오바마 대통령도 부자 증세를 포기 못하겠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습니다. 타협이 없다,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좀 실어주는 발언이고요.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게 연말까지 해결을 못 보고, 내년 3월, 내년 6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어떡하지라는 최악의 경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정절벽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IB들이 예측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 성장률을 마이너스 4% 정도 갉아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 현실화된 문제는 아닙니다. 재정절벽이 현실화됐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최악의 케이스를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최근에 그리스도 시끄럽죠. 그리스도 시끄럽고, 얼마 전에 은행동맹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독일이 밀어냈거든요. 그리스도 지금, 예산안, 긴축재정안 다 통과시켰는데 독일이 오케이 사인을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에 독일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정치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재정절벽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이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정치적인 이슈가 감안돼 있다라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하고 롬니 후보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2%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를 지지한 측만큼 롬니를 지지한 쪽도 꽤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리더십 부분에서 쉽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좀 강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년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돈을 지금 굉장히 많이 풀어놓은 상황이고 QE3 양을 늘리네 마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타이밍에서 경기 침체로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는,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재정절벽을 과연 현실화시키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만 열면 매일 재정절벽 얘기고 매일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하우스에서 경제 이코노미스트를 담당하고 계신 전민규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경제 지표만 보면은 시장은 이해가 안 간다. 좋아지고 있다.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 지표를 무시할 수는 없는 타이밍입니다. 경제 지표들 몇몇 개 한번 짚어보시죠. 가장 뒤늦게 좋아지고 있는 쪽은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 중에서도 단연 주택 지표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터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 착공 물량이 예전의 고점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습니다.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굵직굵직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사할 때입니다. 가전제품 바꾸고 가구 바꾸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좋아질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글로벌 교역 흐름들을 통해서 중국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위치는요, 선진국과
이머징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완제품을 수출해야 되는 구조고요. 원자재나 소재 부분을 조달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미국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수출 부분, 중국의 수출 부분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실 겁니다. 중국의 7월부터 10월의 수출 동향을 살펴보니까 7월에 1% 증가, 8월에 2.7%, 9월에 9.9%, 10월에는 11.6% 급격하게 개선 중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이 좀 좋아지면 그 다음은 아시아 쪽, 이머징 국가 쪽의 글로벌 교역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수출 동향이 살아나고 있는 중국을 감안했을 때 다음 턴은 나쁘지 않다. 중앙은행의 연속성이 깨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의심할 구간은 아니다. 하지만 매일 발생되는 재정 절벽이 신경 쓰여서 변동성 등락이 불가피한 시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늘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과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지금은 재정절벽이 있으니까 주가가 밀리고 우려스럽다. 재정절벽이 끝나면 좋아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또 시각인데 다르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이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셨고요. 자, 국내 증시는 어쨌든 뭐 해외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이제 개별주들이 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최근에 시장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차트 한번 보시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종목장이 무너졌습니다. 거래소는 0.2%대 플러스고요. 코스닥은 2%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죠. 몇몇 시세가 좋았었던, 트렌드가 좋았고 스토리가 있었던 기업들이 뭐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지수를 보시면은요, 잘 버팁니다. 121선에서 물론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시작하겠지만 최근에 떨어지는 날에는 변함없이 달리는 게 밑골입니다. 상당 부분 지켜주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최근에 차트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마이너스가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플러스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20만원 밑으로 한번 쏠렸었습니다만 전일 종가가 21만 6,500원입니다. 시장에서 시가총액 최상단에 서 있는 종목들이 이상하리만큼 강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기관들은 매일 삼성전자를 삽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현대차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자기네들 주머니도 두꺼운 쪽들은 잘 버티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급속하게 무너진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셀트리온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6%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NC소프트나 어제 NHN 하락폭 보시면은 야, 이건 뭐지? 하는 생각들 아마 드실 겁니다.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SM 하한가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밸류를 이제까지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업의 추세가 좋고 스토리가 있는 기업, 어닝 스토리를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고밸류를 줘야지 라는 쪽으로 시장이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에서 전일 급속하게 좀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밸류에서 눈을 돌려내면 어디를 보겠습니까? 삼성전자도 고밸류 종목 아니고요.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고, 시장에서는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놓쳤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눈이 돌아갈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무리하게 진행된 수익률 게임이 종료될 타이밍이고, 무슨 관련주 이런 것들 급속하게 약화될 타이밍입니다. 종목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들어보죠. 네. 앞으로의 전략은 견조한 코스피 차트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르면은 조금 더 먹고, 시장이 빠져도 덜 빠질 종목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예전에 전차만 움직이는 장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만 움직이는 장. 그때 다른 개별주들은 굉장히 안 좋았고, 두 종목만 매우 좋았죠.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재현될 수 있다. 조금 확장되면은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아니면은 이제까지 계속 안 좋았었는데 앞으로 좋아질 주식,
뭐 롯데쇼핑, 뭐 현대백화점 이런 쪽도 이제까지 안 좋았는데 소비 경기 좋아지면 내년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싼 주식, 뭐 두산도 있고 뭐 LG도 있고 LG는 뭐 말씀 여러 번 드렸으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우리 리서치 하우스에서는 1년에 2번 스몰캡 스콜이라는 책자를 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마이클 포터 교수의 5 포시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25점 만점에 24점 받은 기업이 있더라고요. 밸류에이션 5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 20%대고요. 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기업들, 동일금속 같은 기업들도 시장에서 많이 묻혀 있었거든요. 900억 시가총액인데 갖고 있는 현금이 400억입니다. 재무 비율의 부채 비율이 35%고요. 이런 기업들 올해 예상 시적에 5배 거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놓치고 지나간 기업들이거든요. 저밸류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관심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책자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증권에서 뭐 스몰캡 스쿨이라는 책자를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전망도 전망이지만 지금 같은 장세에 어떤 종목에 대응할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과 함께 가려져 있는 가치주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